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60세라면 할아버지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죠. 하지만 준비 없는 은퇴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와 OECD 지표에 따르면 다른 선진국들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U자형 곡선을 그리지만 유독 한국만 우하향하는 비극적인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제가 두 분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이모씨, 14년 전만 해도 공공기관 식자재 납품 사업을 하는 당당한 사장님이셨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업 실패 후 그가 마주한 세상은 과거처럼 몸으로 때우고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택시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했죠. 하지만 2026년 이모씨가 선택한 길은 플랫폼 배달과 대리운전이었습니다. 은퇴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배달 단가는 2024년보다 낮아졌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쉴 틈 없이 그를 몰아세웁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할증 단가를 맞추기 위해 눈꺼풀을 치켜들며 정동 킥보드와 오토바이를 오갑니다. 한 달 20일을 꼬박 밤새워 일해도 기기 대여료와 플랫폼 수수료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2026년에 미친 물가 앞에서 이 돈은 방세와 약값을 내고 나면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돈이 되어 버립니다. 배달마저 체력이 달려 그만둔 이모씨가 향한 곳은 물류센터 단기 알바입니다. 로봇과 함께 일하지만 인간인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로봇이 못하는 가장 고된 분류 작업뿐입니다. 내일 나오세요 라는 말 한마디 안 더하고 내일은 사람이 다 찼어요 라는 문자 한 통에 절망하는 삶. 내일의 계획이 없는 삶은 사람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훑어버립니다. 결국 이모씨는 쓰러졌습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끼니는 고혈압과 당뇨를 불렀고 무리한 무릎 사용으로 퇴행성 관절염까지 얻었습니다. 이제는 일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가파르게 올랐고 그가 벌어둔 푼돈은 수술비 한 번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준비 없는 은퇴자가 플랫폼 노동늪에 빠졌을 때 겪게 되는 가장 비참한 결말입니다. 이모 씨의 사례가 육체적 고통을 상징한다면 이번에 다룰 지점장 출신 박모 씨의 사례는 자존감의 붕괴와 전문성의 함정을 상징합니다. 2026년 AI 시대에 30년 베테랑 금융인이 왜 더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여러분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모 씨는 한때 대형 은행의 지점장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대출을 심사하고 수백 명의 자산가를 관리하던 금융권의 엘리트였죠. 30년 동안 숫자를 다뤘으니 스스로 세상 물정에는 도사라고 믿었습니다. 2024년 말 퇴직금 10억 원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확신했습니다. 내 인맥과 금융 지식이라면 사업은 식은 죽 먹기지. 박모 씨가 선택한 것은 2024년부터 핫트렌드인 AI 기반 핀테크 플랫폼 창업이었습니다. 본인은 금융 로직은 알지만 코딩은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지점장 시절의 권위의식으로 개발은 사람 써서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주 개발 업체에 퇴직금 절반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물은 조잡했고 업데이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형님 동생 하던 거래처 대표들이 은퇴 후에는 전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박모 씨의 명함에는 지점장이 빠지는 순간 그의 인맥 자산은 0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업 시작 1년 만에 10억 원은 돈은 증발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지점장 시절 쌓아둔 신용으로 무리한 대출을 끌어다가 썼지요. 2026년의 금융 시스템은 냉정합니다. 박 씨가 과거에 승인해주던 그 대출 심사가 이제는 박 씨를 고이연군으로 분류해 카드 정지와 통장 압류를 집행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다 갚지 못해 경매로 집이 넘어갔고 가족들과도 멀어진 채 강남의 화려한 빌딩숲 뒤편 보증금 없는 조그마한 고시원으로 밀려났습니다.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목소리는 이제 고시원 복도에서 눈치 보며 라면물을 올리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박모 씨가 왜 망했을까요? 내가 누군데라는 권위의식과 과거의 전문성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의 시장은 지점장의 결제 도장이 아니라 실제 돌아가는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박모 씨는 30년 경력을 버리고 초보 창업자로 돌아가 바닥부터 배워야 했지만 그의 높은 콧대가 눈을 가렸습니다. 지점장 박모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과거의 화려한 직함은 은퇴 후 계급장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박모 씨가 10억 원을 들여 창업하는 대신에 자신의 금융 노하우를 살려서 중장년을 위한 자산관리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AI 비서를 활용해 1인 가계부 컨설팅부터 작게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은 큰 자본이 아니라 작은 실험이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발 퇴직금에 손대지 마세요. 영역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디지털 노마드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할까요? 은퇴 자금을 지키는 것은 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녀에게 사전 증여 금지입니다. 내 노후가 자녀의 미래보다 우선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자녀도 짐을 덜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과도한 교육비나 결혼 비용 지원입니다. 지금은 1인 가구가 대세입니다. 자녀에 대한 과잉 투자는 동반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 준비 없는 조기 은퇴입니다. 직장은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입니다.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직의 끈을 놓지 마세요. 네 번째는 묻지마 주식이나 코인 투자입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 노후 자금을 도박에 걸지 마세요. 수익보다 원금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묻지마 창업입니다. 은퇴자의 90%가 5년 내 망합니다. 준비 없는 자영업은 퇴직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면 또 반드시 해야 할 5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거 다이어트입니다. 큰 집을 처분하고 거주비를 낮춰 여유 자금을 확보하세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안전한 현금 흐름 창출입니다. 시세 차익보다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1인 지식 기업가 준비입니다. 요즘은 AI 시대입니다. 그러나 AI 툴을 활용해 자신의 경력을 콘텐츠화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이 곧 자산입니다. 60대 이후의 의료비는 가계를 무너뜨립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경영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5번째는 느슨하지만 단단한 관계입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정서적 유대는 행복의 핵심입니다. 고립되지 않는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